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명동, 일봉동, 성정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정책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10일째입니다. 본 의원은 첫 시정질문을 준비하기까지 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랬듯이 저 역시 한 사람의 천안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취업 준비 중인 김철승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천안지자체에서 저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취업 준비생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하는데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꿈을 그리는 취업 준비생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에서 청년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덕현입니다. 기존에 청년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스펙이 없어서 다른 경쟁 업체들한테 밀린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이런 스펙을 좀 청년 스타트업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하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할당제를 줘서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몇 가지의 이제 수주 사업들을 청년 스타트업들한테 준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민 백선희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출생신고할 때 서울에서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천안에서는 물티슈 2개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율도 저조한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보다 천안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덜 환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태어난 천안에서 처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아기들에게 환영해줄 수 있는 천안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 중인 33살 홍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이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 주셔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러한 활동이 점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조우창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30살쯤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만 마냥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신혼부부 도출하여 부부가 됨과 동시에 막대한 지출을 껴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고 듣습니다. 천안시 사람들을 위한 특히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나갈 청년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 천안시와 함께 목돈 마련을 위한 행복한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단국대에 재학 중인 23살 임지선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고민들 중 살자리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 친구들을 보더라도 학교나 회사 취업 등의 이유로 자취를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천안시와 의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제보 영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6명이 각기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은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청년의 교육과 주거비, 생활자금에도 투자한 결과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일본같이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했던 국가는 청년 빈곤으로 시작해 세수 감소와 노령연금 축소 등 노인복지에도 타격을 입어 더 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청년 투자와 복지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이 걸어온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아픔을 알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청년 일자리와 청년 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으며 지난 6월에는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지자체 부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년 고용률이 높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여전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시는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임금에 준하는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계획하거나 구상 중이신 정책이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는 올해부터 4차 산업 분야 등 청년들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내 대학과 함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운영과 소셜 벤처 운영, 청년 기업과 아카데미, CEO 초청 등 특성을 하는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창업센터를 조성하여 창업 공간과 교육, 컨설팅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과 대학가 거점 센터 조성, 대학가 청년 일자리 센터 운영,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이 정규직 고용 촉진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형 청년 내일 채용 공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 일자리 유관기관의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닌 일자리의 질을 높이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일자리 정책들도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의 체질에 꼭 맞는 천안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죠? 예, 2016년도 4월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천안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천안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 중에 청년이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지금 현재 한 명이 지금 행보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개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 및 일자리 담당 과장이 이 당연직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8명이 의측직인데 의측직 중에서도 이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의촉하도록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명 정도는 더 늘려서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추후 재구성 시에는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나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으로부터, 여성의 문제는 여성으로부터, 노인의 문제는 노인으로부터, 청년의 문제는 청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당사자인 청년이 한 명밖에 참여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위원회 한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좋은 토론을 통하여 더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복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수 복지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먼저 청년자합정책 그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천안시가 청년자합정책그룹을 구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및 청년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실현 가능성을 사전 검토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이제 말씀처럼 그 청년자합정책 그룹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 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위촉식 겸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죠. 네, 2017년에는 12월 이촉식 및 토론회를 하고 2018년은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그 청년 잡 정책이 경제 지원 그 청년 일자리 팀에 같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 2030 청년 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더 활발하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실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게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여전히 불통의 창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자합정책그룹은 청년사회 참여보장 및 정책 발굴이라는 미명을 내세웠지만 평일 오전에
오전 10시에 구본영 시장을 모시고 위촉식 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은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촉식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청년들이 많았고 청년과 관련한 다수의 행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안시에서는 평일 오전이나 낮 시간에 행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직장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낮 시간이 아닌 학교나 직장이 끝난 후에 편하고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는 밤 시간대 행사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계획은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하지만 문서상에 그치지 말고 정말 질 높은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과감한 변화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년잡 정책 그룹 활동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늘 강조되는 부분이고 모두가 인식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과 소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2030 청년복지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2030 청년복지팀은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에서 확장하여 복지, 문화, 심리정서적 측면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리정서 지원 사업으로 개인 상담, 찾아가는 청춘 상담소 운영, 마음진료소 운영하였고 청년 안전교육 사업으로 부채 경감 교육과 주거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년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는 취업 진로 적성 검사, 취업 스터디 그룹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근데 2030 청년복지팀이 계약 만료 시점이 언제죠?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그 청년행복센터로 전환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청년행복센터로요? 그 2030 복지사업 업무는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내에 2030 청년 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대학 청년팀의 신설로 2030 복지팀 업무도 함께 인계가 되었으며 2018년 말 2030 복지팀의 계약 기간 종료로 2020년 상반기 청년행복센터 조성 시까지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2019년부터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2030 청년복지팀은 취업난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천안시의 기존 청년정책과 차별화된 심리적 지원 기능을 담당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일한 영역이기에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연장이 어쨌든 확정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년 시기의 심리적 고통은 노년기까지 이어지고 정신질환의 60%가 2030 세대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 시기의 심리적 고통은 평생 동안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시민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후 청년 행복센터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민숙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천안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천안은 충남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인 만큼 청년희망 천안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